네,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김아름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처럼 유산화를 사실 영양제로 먼저 만났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통해서 몸이 좋아지니까 욕심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모든 여자들이 다 가지고 싶은 좋은 피부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몸도 그닥 건강하지 않고 사실 피부는 더 마음에 들지 않는 10대와 20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성 피로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 이런 몸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만나서 비움 프로그램을 한 후에 영양 섭취를 통해서 건강을 차츰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의 노폐물을, 독소를 빼내고 좋은 영양을 채워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가 동시에 피부도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피부가 고민이었는데요. 이 피부 고민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그때 봤습니다. 제 피부 좀 좋아 보이시나요? 네. 저를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저의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 트러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여드름이 났었는데요. 이런 여드름으로 인한 스트레스 너무 많았고요. 어디까지 났냐면 사실 모든 얼굴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얼굴, 볼, 코, 턱까지 다 이마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드름이 대학생 때까지 났었고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뾰루지로 얼굴에 수시로 나타났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피부 트러블의 스트레스를 내색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느끼시기에는 안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중학교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인근 도시에 있는 피부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료를 받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들어서면서 나의 피부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올라온 여드름과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여드름을 짜고 연고를 발라주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피부는 타고나는 게 좋은 사람이 좋은 거다. 나처럼 10대 때부터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은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화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화장의 포인트는 무조건 가리자였습니다. 모공을 가리기 위해서 모공 프라이머를 발랐고요. 그 위에 제가 어떤 피부였냐면 한국인답게 노란 빛깔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요즘 같은 봄 햇볕 한 번 맞으면 바로 까맣게 타버려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햇빛을 막기 위해서 PA50인 선크림을 매일 발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 노란 빛깔의 피부를 감추기 위해서 보라 색깔의 베이스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울긋불긋한 여드름 자국을 가리기 위해 그 위에 컨실러를 또 발랐고요. 그리고 피부톤을 맞추고 커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진하게 발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리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발랐는데요. 제 피부 정말 답답했겠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가릴 게 더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 다크서클이라는 게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3년 차가 되니까 눈에 띄게 다크서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생활 5년 차가 되니까 출근과 동시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턱 밑까지 다크서클이 생긴다는 게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마에 일자주름도 생기고 제가 20살 때부터 아이크림을 발랐거든요. 눈가 주름이 보여서. 근데 나이가 드니까 눈가를 비롯해서 이마, 얼굴 곳곳에 주름이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났었잖아요. 볼이랑 코에 모공이 좀 컸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모공이 더 커지더라고요. 눈에 더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저의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 정말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그나마 괜찮은 사진을 골라서 들고 왔는데 얼굴에서 보이는 이 피로감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나마 낮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예. 뒤에 계신 분이 저보다 한 5살 어리셨는데 비교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피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30대 넘어서서 갑자기 피부가 급격히 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30대가 되면 히알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피부 진피 속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라고 불리는 이 히알루론산이 조금씩 감소하는 시기가 30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미세주름들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처짐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 속 건조로 당김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잔주름들, 미세주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여기다가 출산까지 하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콜라겐의 당화 등으로 기미, 색소 침착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가 30대 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동안의 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관리로 더 노안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저는 눈가주름이 20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눈가주름 깊이가 깊어지는 시기가 50대가 제일 깊게 깊어지고요. 그 다음이 30대였습니다. 그래서 제 눈가에 이런 주름이 더 깊어진 게, 30대에 더 깊어진 게 일반적이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주름이 생겨서 그런지 이 광대 위에 있는 주름이 30대 되니까 너무 크게 깊어져서 그게 또 고민이라서 요즘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30대 되니까 노란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노란기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30대였습니다. 그리고 모공 괜찮으신가요? 네, 땀 모공이 가장 커지는 시기 또한 30대였습니다. 저의 이런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저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양제로 먹고 있던 유산화에서 새롭게 화장품이 출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먹고 있던 유산화의 이미지가 당시 어땠냐면요. 이 회사 제품은 믿을만하지 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화장품의 유목민으로서 이것저것 좋다고 하는 것들을 바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도 기초 화장품은 한 라인을 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셀라비브도 한 라인을 다 사서 사용해야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풀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다른 화장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10년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다. 그리고 내가 먹었던 영양제를 보아하니까 좀 더 순하고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지복합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와 볼에 각질이 좀 있어서 화장이 흡수가 잘 안 되고 겉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셀라비브는 사용하는 처음부터 빠르게 흡수가 되고 끈적임이 없더라고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끈적이는 거 되게 싫잖아요. 이런 끈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양쪽 턱에서 화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건조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안쪽에서 당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셀라비브가 탄력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달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얼굴에 리프팅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드는 거 보고 이 제품 안 쓸 이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일자주름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눈가를 위해서 바르고 있던 셀라비브 아이크림을 그때부터 이마 전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름이 깊어지기 전이었는지 며칠 안 발랐는데 눈에 띄지 않게 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고민, 모공이 줄어드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화장품 유목민이 아닙니다. 셀라비브 안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셀라비브를 열심히 쓰고 나서 찍은 최근의 사진들입니다. 앞서 찍은 사진들보다는 좀 더 생기가 있어 보이죠? 네, 생기가 있어 보이고 이건 작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저쪽은 올해 찍은 사진인데 올해 찍은 사진에서 얼굴에 좀 더 광채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셀라비브 꾸준히 쓰시면 저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얼굴에 광채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 많이 하시죠? 네,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계신데요. 꾸준히 셀라비브를 바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성분 못지않게 얼굴에 윤기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셀라비브를 통해서 그동안의 고민이었던 피부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건강한 피부 변화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럼
제가 쓰고 좋아진 이 셀라비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셀라비브라는 말 뜻은요, 세포라는 셀과 생기라는 얼라이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피부와 활력이 넘치는 피부를 선사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뭐든 만들 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죠. 여기 셀라비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방부제, 합성 계면 활성제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 있듯이 파라벤, 설페이트, 페녹시에탄올 그리고 합성 색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도 관리하실 수 있게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완료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산화, 독점 기술이죠.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셀라비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활성 펩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펩타이드라는 성분은 탄력, 안티에이징을 대표하는 성분으로 일명 바르는 보톡스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침투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세포 속까지, 진피층까지 잘 전달이 되어서 탄력 케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화로부터 피하고 싶잖아요. 이 항산화 올리볼 식물 추출물이 노화로부터 우리 피부를 좀 더 건강하고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셀라비브 전 제품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효과를 봤던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화장을 하면서 지킨 것이 하나 있는데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20살 때부터 그래서 2차 세안을 했습니다. 셀라비브를 이용하고서도 저는 2차 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로 자극 없이 화장과 미세먼지 같은 이런 노폐물들을 지웁니다. 여기에는 각질 제거에 좋은 시트릭 애시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질, 모공 케어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스페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으실 때는 화장솜에 리무버를 묻혀서 각질이 두꺼운 부분에 한 2, 3분 올려놓은 뒤에 닦아내시고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세안으로 젠틀밀크 클렌저를 이용을 합니다. 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클렌징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촉촉하게 클렌징 하시다 보면 아주 순하게 피부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유산균 성분이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콩바르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지성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줄 수 있는데요. 지성 피부뿐만 아니라 아주 민감하신 분, 그리고 건조하신 분, 지성인 피부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 사실 제일 처음 썼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세안하고 나면 피부 결이 되게 보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자꾸 만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피부를 만지면 터덜터덜하고 각질이 있고 이러니까 피부를 잘 만지진 않았는데 이걸 쓰고서 피부 결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세안을 하신 후에요. 2차 세안으로 크리미 폼 클렌저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쫀쫀한 거품 타입의 클렌저인데요. 여기에는 트리리프 속베리 열매 추출물이라고 해서 고대 인디언들이 천연 세안제로 사용을 했던 비누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하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세안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나신 후에 저희 퍼펙팅 토너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천연 부수빈자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즉시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 성분에는 여기에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잠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친 피부를 좀 더 생기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겹번나무꽃 추출물 들어있어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저의 주름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는 일체형으로 어플리케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면서 눈가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눈매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이용하시면 콜라겐 감소와 유해산소로부터 눈가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눈매를 좀 더 생기 있게 가꿔줄 수 있는 자기나무 껍질 추출물들이 들어있어서 저의 눈가를 좀 더 젊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빼놓지 않고 바르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 에센스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요.
바이탈라이징 세럼. 제가 셀라비브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넘버 3 안에 들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요. 항산화 성분이 꽉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에는 비타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세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식물 추출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농축 활력 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쓰고서 제가 사실은 눈에 띄게 보였던 모공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여기에 내 모공이 있었지 라고 할 만큼 저의 모공을 줄어들게 해준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요, 네, 비타민 나무 오일이라고 불리는 산자나무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피부 탄력. 이 성분이 들어있는 유비퀴놀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었죠? 네.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아세로라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의 피부를 훨씬 더 윤기 있고 탄력 있고 수분감 넘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리플레니싱 나이트 젤인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밤 전용으로 사용하는 보습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올리볼 성분이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다시 저희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자꽃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저희 피부를 좀 더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이라고 하는 밤 전용 영양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이트 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항산화 올리볼이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저희 피부를 밤 동안에 지켜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잠자는 동안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피부를 좀 더 매끈하고 윤기나게 해주는 진주가루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매일 밤 바르고 주무시면 저희의 피부의 수분과 윤기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요즘에 얼굴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나게 도와주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입니다. 이 제품에는 14가지 자연유래 식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부에 집중 탄력과 윤기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안티에이징 성분인 토코페롤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더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사실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 지성 피부잖아요. 오일이잖아요. 처음에는 쓸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오일 바르면 지성 피부들은 엄청 번들거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썼을 때 아주 매끈하게 빠르게 흡수되고 잔여감이 없이 끈적임 없이 발리는 걸 보고 이 제품 지성인 나에게도 잘 맞네라고 느끼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부 광채에 좀 더 관심 있으시다면 이 제품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셀라비브를 만나서 좀 더 생기 있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좀 더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요즘에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셀라비브를 사용하셔서 그런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사용을 하시냐면요. 클렌징 한 다음에 퍼펙팅 토너를 이용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로 마사지를 하면서 피부에 혈액순환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이 에센스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는데 혹시 다크서클 그리고 비립종 등으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플리케이터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탈라이징 세럼으로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를 주어서 탄력과 수분을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낮에는 데이크림, 데이로션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밤에는 나이트 젤, 나이트 크림으로 수면하는 동안에도 수분과 탄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발라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다. 저는 오늘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어제 특별한 케어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셀라비브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셀라비브를 통해서 피부 자신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강력하고 안전한 셀라비브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품 강의 마치겠습니다.